물리 시간에는 나올 수 있는데 1학년 때 화학은 안 나와요. 여역학이 뭐 어떤 하나, 둘, 셋, 넷. 뭐라고? 여역학이 뭐 어떤 여역학 뭐 헤스의 법칙 이런 거요? 아, 예. 헬스의 법칙 정도.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진짜 연력학은 1학년 때 잘 안 나오고 그냥 헬스의 법칙 이용하는 거 정도만 나옵니다. 자, 보자. 근데 왜 어디 가?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그거 저번에 했던 기체 있죠. 기체하고 지금 하는 이 10장. 9장 10장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연력학 그 헬스의 법칙 적용하는 거 조금 풀면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아, 그리고 이 용액 좀 나와요. 용액. 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끓는 점 봤어요? 어느 점 내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자, 보자. 자, 오늘 할 거는 바로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우선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자,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기본적으로 우선 자, 표면 장력은 원 D 요거에 나타나는 힘이죠. 바로 이제 1차원에 나타난 힘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표면 장력이 이제 정의가 뭐였었냐면 바로 dW d 시그마 요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피가 그 이제 표면이 늘어나면 그 표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이 이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울기를 표면 장력이라고 했었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여기서 이 단위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단위가 이제 뭐 표면 장력의 기본적인 단위가 따지고 보면 뉴턴 퍼 미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이에 걸리는 힘의 크기를 표면 장력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1차원에 나타나는 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차원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뭘 얘기해요? 보통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2차원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차원에 나타나는 힘들을 계속 모으면 그게 바로 2차원에 나타나는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자,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섬유가 있을 때 섬유를 잡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이제 작용되는 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1차원 한 직선으로 힘이 나타나는 것에다가 지원 이게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당겨줄래? 살짝.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힘이 걸리죠, 그렇죠? 네. 1차원에. 그럼 거기에 다시 또 이렇게 또 다른 1차원으로 힘을 걸게 되면 면에 힘이 걸리게 할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1차원에 걸리는 힘을 모으면 이게 면에 걸리는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짜잔. 에이, 안 이쁘다. 자, 근데 어쩔 수 없고 그냥 자, 이압 R. 자, 얘는 뭘 그린 거냐면 바로 반지름 R 인 어떤 구예요. 반지름이 R인 구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 녀석의 표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실을 걸고 실을 이렇게 딱 표면에 연결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힘을 걸어요. 외력. 자, EX라고 쓴 건 뭐죠? 익스터널에서 외부 압력, 외력을 이제 걸어요. 외력을 걸어서 얘를 이제 당기는데 얘를 등 속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등 속으로 당긴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생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없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힘을 줬는데 등 속으로 당겨진다는 얘기는 그 힘에 반대되는 쪽으로 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게 여기서는 뭐겠어요? 이게 이제 반지름 R인 9 형태의 액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그럼 물방울을 구성하는 내부에 분자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를 실을 잡고 이렇게 표면을 당겼을 때 이게 힘을 줬는데도 등 속으로 당겨진다는 얘기는 이것에 반하는 저항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반하는 저항력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액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응집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외부에서 힘을 줘서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당기는데 등속이 됐어. 그럼 그게 바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응집력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등속으로 당겼을 때 이 힘이 이게 바로 뭐겠어요?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응집력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를 잡고 당겼을 때 얘가 여기서 요렇게 dr. 자, dr만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반지름이 늘어났다고 치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당겼으니까 액체를 구성하는데 이게 당겼으니까 반지름이 늘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여길 당겼는데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의 작은 구간으로 당긴 거예요. 아주 작은 구간으로 당긴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늘어난 것을 전체가 다 늘어난 것으로 이제 근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할 정도로 극소 영역이어서 얘를 당겨서 나타난 이 부피 변화, 이게 어떤 길이 변화, 그게 전반적으로 다 일어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일, 자, 뭘 해볼 것이냐? 바로 여기서 표면적의 변화. 그래서 이제 dr만큼 이렇게 이제 뭐냐면 반지름이 늘었다. 라고 했을 때, 자, 표면적의 변화. 우선 표면적 시그마가 얘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4파이 r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무슨 수식이에요? 바로 표면적 수식이잖아요. 알겠죠? 표면적.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표면 노란색으로 쓸까? 자, 그런데 그것에 뭐를 알고 싶으냐면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변화를 알려면 뭐 해야 돼? 바로 미분을 하는 테크닉이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4파이는 상수니까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이 거리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느냐인데, 지금 r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거리가 변하면 얘가 바로 곱하기 2r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분이 익숙하면 간단한 건데 혹시 뭐 뭐냐면 미분을 전혀 배우지 않았다. 아, 그럼 요 정도는 알겠죠? 이 정도는 알죠.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간단한 미분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대단하다. 뭐라고? 왜 여기서 저걸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표면적인 변화라고 했는데 왜 D열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아, 거리가 변했잖아요. 거리가 변함에 따라
표면이 얼마나 변했냐고요. 아니 당겼잖아요. 당겼으니까 거리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리가 늘면 원래 처음 표면 여기 있는데 나중 표면 이걸 거 아니에요. 그 변화량을 표면이 2표 변해서 2표 변했을 때 거리가 변했을 때 표면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자는 얘기죠. 아니, 표면적인 변화면요 4파이 dr 더하기 dr 제곱에서 4파이 r 제곱을 빼야 되는데 거기서 미소인 dr을 나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변하니까 두 표면적을 그냥 빼는 게 정답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미분을 모른다는 얘기죠. 아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이거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을 모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휴, 이게 뭐냐면 만약에 미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얘를 여기서 그렇지. 만약에 미분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 이제 표면적인 변화잖아요. 표면적인 변화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이제 거리가 r이었는데 그게 이제 dr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더해진 거죠. 이게 약간 늘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 이제 4파이 한 다음에 여기 이제 r 제곱 더하기 2r dr의 제곱 빼기 4파이 r 제곱.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가리 되냐면 이거하고 나가리 될 거고요. 나가리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0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된다고요. 그럼 이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4파이 곱하기 2r에 dr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누 표현한 게 저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영재고나 과학고를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수학하고 과학 교육을 막 배웠잖아요. 특히나 수학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여러분들처럼 어린 학생들 특히나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뭐냐면은 그 뭐 영재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초반에 이런 고급 교육을 배운 학생들이 갖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많이 배워서 그런데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데 수학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수학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수학적인 어떤 그거를 쫓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연과학에서도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서울대 입시에서 물리학과나 화학과를 갈 때는 그 뭐냐면은 수학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수학 안 쳐도 서울대 화학과나 서울대 물리학과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은 언제? 공대를 갈 때만 이제 수학 과목을 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학적인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할 때 수학은 절대 주가 될 필요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 되게 중요한 게 수학적인 분석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하나도 못한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적으로 얘가 뭐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늘어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표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알고 싶다면 기존에 알려진 수학적인 원리를 그냥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 그냥 뭐 수학자들이 이미 해놓은 걸 거고 뭐 그대로 하면 이제 뭐냐면 결론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학적인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수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연과학 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수학은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희한하게도. 진짜 수학을 원한다? 그럼 이제 수학을 전공하거나 경제학을 전공하면 진짜 수학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오히려 수학이 그렇게 그 강력하게 쓰이진 않아요. 물리학에서도요, 그 이론 물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학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최근에는 컴퓨터로 계산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네,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거다. 알겠죠? 네. 뭐 여하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면,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이때 이제 여기다가 뭘 해볼 거냐면 표면을 늘릴 땐 항상 근형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일이 공급돼야 표면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죠. 액체가 알아서 표면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베놈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수직에다가 얘를 어떻게 해준다? 요 상태에서 요렇게 늘 때가 뭐예요? 느린다고 이렇게 느리다란 말 안 써요? 느리다. 늘리다예요? 늘리다예요? 아, 늘리다가 아유, 내 참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맞춤법이 어려워. 늘릴 때예요, 그러면? 느리다. 이상하다. 늘리다예요, 늘리다예요? 늘릴 때 할 때 무슨 늘리다예요? 늘리다 맞는 이게 맞는 것 같네. 아니 리을 두 개가 겹치면 이다가 맞아요, 이다가. 늘이다예요? 뭐예요? 어떤 게 맞아? 이다는 길이를 말하는 거. 아, 다시 뭐라고? 늘 이다는요. 이다는 길이와 관련해. 아, 길이고요. 그다음에 늘 이다는 넓이나 부피. 늘리다는 넓이 부피요? 아, 진짜로요? 와, 몰랐어. 그러니까 늘리다는 1D고 늘리다는 2D나 3D라고요? 우와, 그러면 늘림이 맞네. 맞네. 나 몰라서 처음 알았어. 와, 그런 게 있구나. 와, 막 이런. 그러니까 방금 말할 때도 느리다도 쓰는 것 같고 늘리다도 쓰는 것 같은데 순간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 이게 이런 차이겠구나. 처음 알았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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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고마워요. 이게 근데 자기도 이거 몰랐죠? 그렇죠? 나 이런 걸 누가 알아? 늘리다는 길이고 리다는 2D, 3D. 신기하네. 저기 뭐야? 민강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죠.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왜 그런 우리말 겨루기 할 때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막 상금 걸리고 하는데 그런 데 보면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야, 이게 늘리다 이런 뜻이구나. 우와, 몰랐어. 그럼 여기서는 늘릴 때 그냥 표면은 2차원이니까. 자, 그럼 이때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바로 표면 장력에다가 표면적의 변화를 이렇게 써주면 그게 필요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감마는 바로 이제 표면 장력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D 시그마 그게 어디 있어요? 앞에 여기 있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쟤를 여기다가 탁 넣어줘요.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감마 곱하고 요 자리에다가 8파이 R에 DR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은 그대로 두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 썼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1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는 바로 이거죠. fxdr. 자, 각각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fex 이게 외력이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를 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외력을 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힘을 줘서 변이가 생겼으니까 그걸 곱한 걸 바로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8파이r의 감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어쨌거나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왜 지금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등속으로 당겼기 때문이죠. 등속으로 당겼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거니까 외력을 준 만큼 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액체가 내부로 응집하려고 하는 힘. 뭐 여기다가 인 이렇게 써볼까요? 인. 그러니까 인 안으로 이렇게. 그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지금 등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외력이 이게 바로 액체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다.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표면 장력 효과에 의해서 액체 분자가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내부로 들어가려는 압력, 그걸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바로 압력은 항상 뭐를 뭐로 나누는 거예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이 뭐고 단면적이 뭘까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얘가 액체에서 나타난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8파이r 겜마. 그 다음 얘가 9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9의 그 어쨌거나 기본적인 단면적의 크기는 얼마겠어요? 네, 9의 단면적의 크기는 얼마예요? 바로 이 경우 표면이 되겠죠. 표면 크기가 얼마죠? 4파이r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나눠주시면은 r분의 2 감마. 그래서 제가 바로 표면 장력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압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수식,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R은 뭐예요? R.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액체 구의 그 반지름. 그 다음에 감마는 뭐예요? 감마. 바로 액체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성, 바로 그 표면 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2감마 해주시면은 그게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표현이다. 자, 참고로 참고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표면 장력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영어로? 영어로 얘를 surface tens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surface tension에서 ST 이렇게 있으니까 편의상 이 압력을 surface tension에 의한 압력, 그래서 ST 이렇게 써놓을게요. 알겠죠? ST.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R분의 2감마. 자, 그럼 저번에 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표면 장력이 그 나타나는 표면 장력에 영향을 주는 효과 중에 뭐하고 뭐가 있었다고 했었냐면요.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물에 뛰어들 때 막 뛰어들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엄청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왜? 바로 첫 번째, 바로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이 세다 약하다? 물 분자 사이 인력이 아주 강하다고 했죠.
그리고 인력이 그 분자간 인력이 강한 만큼 뭐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표면 장력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물 자체가 이 분자간 인력과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응집하려고 하는 압력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 표면을 때렸을 때 그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표면을 때렸을 때 그 물이 그 충격을 잘 분산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물체가 물 표면을 때리면 그 물이 흩어지면서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 않고 그 힘을 유지한 채로 반작용력으로 그 대상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못 뛰어들게 되면 뛰어든 힘만큼 내가 그대로 힘을 받아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막 저번 시간에 배에서 사고 날 때 어떻게 하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그 표면 장력 혹은 분자간 인력이 바로 요것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자간 인력이 크면 표면 장력이 크다고 했는데 그 덕에 그 액체가 내부로 응집하려고 하는 압력도 강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 이 R은 뭐예요? 저기에 있는 액체 방울의 크기라고 했었는데 자, 비가 오면 그거 뭐냐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묻죠. 그럼 유리창에 묻은 상태에서 빗방울이 땡글땡글 맺힐 텐데 실제로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면 그 굿처럼 완벽하게 땡글땡글한 거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때문이죠? 유리창에 맺혀 있어도 그 빗방울이 뭐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중력이 작용해도 구에 더 가까워진다고 했었죠. 바로 요것 때문인 거예요. 크기가 작아질수록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작용해도 그것보다 표면 장력이 더 크니까 정말로 구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충분히 작으면요. 얘가 뭐 예를 들면은 사람 눈에 보일락 말락 할 뭐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 정도. 알겠어요? 10의 마이너스 4승, 10에서 5승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아진다고 치면 그 표면 장력의 압력은 수백 기압에 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중력이 작용해도 이 동글동글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바로 얇은 이감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다. 자, 그 다음 7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운다. 아이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캐비티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드럼릿, 버블 표면 장력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요 세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아이 이런 자,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내부가 비어 있고요. 바깥쪽이 액체인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캐비티라고 합니다. 혹시 캐비티를 사전에서 찾으면 무슨 뜻이죠? 뭐라고 번역돼 있을까요? 캐비티가. 사전에서 찾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수중 기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헤엄치다가 물 속에서 잠수한 다음에 이렇게 숨을 후 내뱉으면 뭔가 이렇게 공기방울이 생겨가지고 물 위로 쭈르륵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갈 때 그 딱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그 물속 내부에서 공기방울.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캐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얘를 뭐라고 했냐면 충치라고 했거든요. 사전에 찾으면 진짜 충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충치의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있을 때 곱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쓰다 보면 이게 이가 이제 점점 닳고 상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막 충치가 생겼다. 그럼 충치가 생겼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가 썩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뭔가 채워졌어요, 비워졌어요?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이게 비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비워져 있는 공간이 바로 이것과 같다고 해서 충치를 또 캐비티로 번역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가 기체고 바깥이 액체인 이런 녀석을 우리가 캐비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안이 액체고 바깥쪽이 기체인 이런 애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이걸 드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가 올 때 빗방울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물방울이 이제 맺혀가지고 저 하늘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액체고 바깥이 대기. 이런 걸 이제 드럼릿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A. 자, 얘는 뭐냐? 자, 안이 기체고요. 자, 파란색으로 칠한 액체층이 있고 다시 외부가 또 기체인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죠. 버블은 뭐 번역 안 해도 되겠죠. 거품을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렇게 히터를 틀어도 따뜻해지지가 않을까요? 저 에어컨 상태 안 좋아서 여름에도 에어컨 작동 안 됐어요. 아, 여름에도 에어컨이 잘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뭐 때문이지? 좋아. 뭐 친환경 적이네요. 자, 그래서 캐비티, 드럼릿, 버블 요 세 개 구분 알겠죠? 그렇죠? 자, 이때 저기서 어떤 한 녀석은 나머지 둘과 달라요. 그게 누굴까요? 버블. 자, 여기서 버블이 나머지 둘과 다르죠. 이유는? 네. 바로 얘를 쭉 나눴을 때 이 버블이 다른 것과는 다르게 표면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게 바로 표면인 거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캐비티하고 드럼릿은 표면이 한 개지만 버블은 지금 표면이 두 개다. 그럼 표면이 두 개일수록 이 드럼릿은 캐비티 드럼릿에 비해 버블은 오래 살아남을까요? 금방 없어질까요? 금방. 자, 캐비티하고 드럼릿에 비해 버블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금방 없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터져버렸어요. 자, 그냥 경험으로 생각해 보자. 경험. 여러분, 수중 기포가 금방 없어져요? 계속 남아 있어요? 수중 기포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쭉 가가지고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면 그건 아예 다른 상태로 가버린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물의 깊이가 무한 깊이다. 무한 깊이다라고 하면 만들어진 이 캐비티가 이게 수중 기포가 확 없어져요. 수중 기포가 물의 깊이가 무한대라고 하면 올라가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속 있는 거죠. 자, 반면 빗방울도 저기 구름 만들어지는 데서부터 슉 떨어지다가 푹 사라지나요? 슉 해서 계속 또 땅까지 떨어지나요? 땅까지 떨어지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버블은 딱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있나요? 퓨 꺼지나요? 비누 거품 한 다음에 퓨 꺼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 둘에 비해서 버블은 금방 없어져요? 아니면은 이 뭐냐면은 오래 유지돼요? 금방 없어지죠? 안 된다고 알라 했어요. 아, 그래요? 민강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예, 그래요? 어떻게 해? 그래요? 왜 이렇게 기절해요? 피곤해요. 왜 어디 못 잤어요? 그냥 인생이 피곤하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 자, 그러면 왜 얘는 보시다시피 금방 없어져 버릴까요? 표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표면이 커요.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R분의 4감마예요. 왜냐하면 표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다른 것에 의해서 두 배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표면이 많을수록 표면을 줄이려고 하겠어요? 표면을 늘리려고 하겠어요? 표면이 많을수록 표면을 줄이려고 하겠죠. 이게 어떻게 하면 표면이 금방 줄어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표면이 줄어들겠어요? 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면 표면은 다시 하나예요? 표면이 둘이 돼요? 터져버리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표면이 한 개예요? 표면이 두 개예요? 표면이 한 개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형태가 변형이 되면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드럼릿이랑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터져야 표면의 개수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터질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표면 장력의 압력이 갑자기 팍 줄어들면서 이 뭐냐면은 그 표면 장력의 압력도 감소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 버블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금방 뽕 하고 꺼져버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요걸 한번 해볼 텐데 자, 짜잔. 자, 얘는 자, 모든 종류의 표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면은 요 버블의 표면일 수도 있고요. 드럼릿의 표면일 수도 있고요. 캐비티의 표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선 표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피부도 일종의 표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풍선 껍데기도 표면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표면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봤어요. 그게 지금 캐비티가 됐건 드럼릿이 됐건. 아시겠죠? 이때 외부에서 이 앞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을 Pou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이렇게 저항하는 압력을 Pi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부 압력, 얘는 외부 압력. 자, 그럼 이때 모든 종류의 압력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Pin과 Pout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커요? 아니면 같아요? 커요? 같아요? 표면이 표면이 유지된다고 칩시다. 표면적인 피아웃이 더 큰. 표면이 유지된다고 칩시다. 이미 더 작으니까 피아웃이 더 크죠. 표면적인 거 포함하는 건가요? 표현장 문제가 하니까 바깥쪽으로 표현장력 플러스 내방력이 유리하고. 자, 이때 표면이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요. 저 표면이나 뭐 반지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쳐봅시다. 유지돼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리고 사실은 그 변형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표면이 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P in, P out은 어디가 더 클까요? 자기 지금 거의 비몽사몽 거의 작군요. 완전 푹 작군요. 근데 어떻게 다 적었어요? 진짜 안 됐어요. 가면하죠. 진짜 안 돼. 눈을 못 뜨잖아요 지금. 진짜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아,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요? 아, 진짜 안 돼. 사실 눈이 이쪽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기는 이 헤어 펌을 한 거예요? 머리 제대로 못 말려와가지고 아, 원래 곱슬이에요? 이게 펌을 한 거예요? 반 곱슬이었는데 펌해가지고 아, 했어요. 아. 그럼 자기는 펌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사람. 아, 자기도 했어요? 좀 스트레이트 하고. 아, 자기는 스트레이트를 한 거라고요? 자기 스트레이트를 한 거라고요? 아, 일부러 반대로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이게 저도 방법 쓸게 있었는데 네. 아침마다 네. 너무 꼬여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스트레이트 한 거. 아, 저 스트레이트 했다고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쟤는 왜 곱슬곱슬하게 하고 자기는 길쭉길쭉하게 하고? 차별을 하는 거죠. 누군지 알아보기 힘드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냥 취향이었어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좋아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네. 그래요. 그 엄마 아빠께서는 뭐가 더 마음에 든대요? 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맞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 그래요.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내가 머리카락이 되게 곱슬이거든요. 되게 곱슬이에요. 아주 곱슬이에요. 그래서 이게 짧게 잘라놔서 잘 모를 텐데 조금만 길면요, 진짜 조금 되게 많이 곱슬곱슬해지거든요. 근데 대학 다닐 때 그냥 세상이 귀찮은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귀찮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머리카락을 안 잘랐어요. 그냥 곱슬머리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곱슬머리인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공적으로 펌을 한 그런 곱슬보다 더 심한 곱슬인데, 이거를 얘보다도 훨씬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펌을 했잖아. 해도 이거보다 더 곱슬이거든 내가. 이제 펌한 지좀 됐어요. 적당히 넘었어요. 여하튼 엄청 곱슬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감고, 감는 건 감는데 안 자르고 계속 길렀더니 있잖아요. 난리고. 근데 별로 이렇게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세상이 귀찮더라고. 대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세상이 귀찮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상태로 그냥 부산에 계신 이제 집에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갔더니 날 딱 보자마자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예? 너 요즘 길에서 자냐? 그래서 아니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할 정도로 머리 확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길면 막 곱슬곱슬하면 사실은 이게 머리 원래부터 곱슬거리는 사람들은 느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금지된 거라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욕망하게 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은 뭐가 부러워요? 머리가 쭉쭉 긴 사람이 그 뭐냐면 부럽고요. 그리고 머리가 또 한도 끝도 없이 쭉쭉 긴 사람들은 또 누가 부러워요? 살짝 곱슬거리는 게 부럽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사람은 반대를 더 좋아한단 말이지. 그래서 나도 어떻게 했겠어요? 머리를 또 스트레이트를 해가지고 쭉 길게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헤어가 어떤 스타일이었었냐면, 혹시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는데 옛날 연예인들 중에 문희준이라고 알아요? 저렇게 지금 기가 막혀 하고 있는 학생인데, 그 옛날 연예인 중에 문희준이라고 있거든요.
그 문희준 같은 헤어를 할 때도 있었어요. 샥 길러가지고 스트레이트 폼을 해가지고 그 찰랑찰랑 뭐 이럴 때도 있었던 거예요. 예. 정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 해봤다는 얘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길러도 보고 뭐 막 억지로 돈을 써서 막 억지로 관리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김선아를 만난 거죠. 김선아. 그래서 김선아가 그 찰랑거리는 헤어를 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김선아가 내 머리를 싹 잘라버렸어요. 어라. 그 이후로 이 스타일이에요. 계속 이 스타일이에요. 네, 계속 이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머리가 너무 좋아. 네, 왜냐하면 짧잖아. 짧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 네. 그래서 이제 김선아를 만난 이후로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아도 돼. 네. 하여튼 그러다. 어디나 어떻게 감으세요? 뭘 감죠 왜요? 머리 감으면 왜 금방 감아요? 감을 수 있어요. 예? 뭐 거의 안 말리죠. 아니 그냥 뭐 수건으로 닦으면 끝이에요 그냥. 네, 수건으로 닦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뭐 난 머리에 뭘 바르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머리에 발라서 모양도 내고 했었는데 야 그거 이제 나이 드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부지러. 선생님 나중에 탈모 오시면 옛날에 그리우실 건데. 아니 뭐 탈모가 오면은 탈모가 오는 대로 또 그 다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탈모가 오면 싹 밀어버릴 거거든요. 예, 아니 이게 뭐 하려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예. 그냥 죽은 세포일 뿐이에요. 예. 홍석천이 부럽네. 예, 그래서 뭐 난 뭐 만약에 탈모가 온다, 내가 싹 밀어볼 거예요. 개코처럼.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좀 졸려하니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헤어스타일 어떻게 정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헤어스타일 어떻게 정해요? 놀라웠게도 지금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몇 명 빼고는 다 똑같아요. 헤어가 어떻죠 지금? 약간 컬이 들어가 있고 이마를 가리고 있죠. 맞아요? 몇 명 빼고는 다 그러고 있죠. 무엇에 영향이겠어요? 요즘 아이돌이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헤어 어떻게 선택해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누굴 보고 따라한 거예요? 간이 이렇게 잘라주던데. 간이가 이렇게 잘라주더라. 간이가 이렇게 잘라주더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왜 그거 입은 거예요? 예뻐서 그렇지. 집에 있길래. 집에 있길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선택하고 어떤 헤어를 선택하고 심지어 어떤 안경을 선택할 때 그냥 안경이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옷이니까 그냥 입은 거예요? 헤어니까 그냥 한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왜 한 거예요? 나에게 어울리고 그게 나에게 상승작용을 줄 때 그걸 선택하는 거죠. 맞아요? 맞네. 어떤 옷을 선택하거나 안경은 또 되게 중요한 액세서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딱 볼 때 안경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는 사람한테는 안경이 굉장히 강력한 액세서리예요. 사실은 그 뭐냐면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건 맞지만 외부에 보이는 어떤 액세서리 중에 원탑이 안경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경을 어떤 걸 골라요?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경을 써도 거울에 봤을 때 좀 더 이상하게 보이고 싶어요?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헤어를 선택하고 안경을 선택하고 옷을 선택할 때 뭔가 여러분들을 상승작용을 위해서 그런 걸 고른 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냥 연예인을 따라하면? 아니면은 유행하는 걸 하면? 여러분들을 상승시켜 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우선 헤어 있잖아요. 헤어만 옷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 헤어가 이렇게 긴 스타일의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요 이유는 이제 뭐 투블럭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좀 짧게 한 거에서 뭐 다들 했는데 헤어가 이게 길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왜 연예인들 중에 헤어가 좀 긴 애들 있잖아요. 헤어가 길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라서 이렇게 길 건 아닌데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하면 헤어가 이렇게 길게 길어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까 나처럼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헤어가 길어서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는 아무나 길 수 있는데 헤어가 길어 어울리려면 첫 번째 키가 180 이상. 남자의 경우요. 남자의 경우 헤어가 이렇게 귀 밑으로 내려서 길려면 첫 번째 키 180 이상.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180 이상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다들 잘 먹으니까.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얼굴이 작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약간 언덕가기 시작하죠. 근데 세 번째가 진짜 힘들어요. 세 번째가. 긴 헤어가 어울리면 세 번째가 목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율상 키만 커서 되는 게 아니고 비율상 목이 길어야 돼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랄 알타이 어족 중엔 그런 남자가 되게 귀해요. 우리나라 사람, 우랄 알타이, 몽골계 그 뭐냐면 주어 그 뭐냐면 주어, 보어, 서술어 형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거든요.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즉 우랄 알타이 어족 남자들 중에는 키가 180인 사람들은 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키 많이 큰데 목까지 길고 얼굴까지 작은 남자는 정말 귀해요. 그럼 이거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냐? 바로 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있죠. 스웨덴, 덴마크 이쪽 남자들 있잖아요. 그쪽 남자들 얘기해요. 그쪽 사람들은 머리가 길어도 어울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길면 남자들은 어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해서 어울리려면 쉽게 얘기하면 모델이나 아이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델이나 아이돌 같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 헤어를 따라한다고 내 얼굴에 어울릴 거다? 아니란 얘기죠. 근데 TV에 나오고 연예인들이 하니까 내가 따라하게 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과연 나한테 어울리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보통 여기 되게 희한한 게 이게 헤어가 왜 이렇게 천차 똑같은지 여러분 전부 다 이마를 가리고 있죠. 이마를 가리고 있죠. 왜죠? 왜죠? 여드름. 어? 여드름. 여드름은 가릴수록 더 심해져요. 예, 여드름은 가릴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소통이 안 되고 머리에 약간 그 뭐냐 지방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여드름에 닿으면 더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마를 가릴수록 여드름은 더 심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내 헤어스타일을 보시면 내 헤어스타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죠. 뭐죠? 이마가 드러나 있죠. 이마가 드러나 있죠. 이게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리고 내 헤어는 긴 편이에요,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죠. 왜일까요? 아니, 얘가 이게 예쁘고 모두들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짜잔 얼굴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잘생겼다, 예쁘다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잘생겼다,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 얼굴에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첫 번째가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왜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 나온 정호연 배우 알죠? 원래 그 모델이었던 분. 그분 사실은 눈만 뜯어놓고 코만 뜯어놓고 입만 뜯어놓고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글쎄요, 내 입장에서 누구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이렇게 평가하긴 뭐하지만 그 모델을 놓고요, 눈만 뜯어놓고 코만 뜯어놓고 입만 뜯어놓고 보면요 특별할 건 없어요. 어디나 볼 수 있는 한국 사람들, 어디나 볼 수 있는 한국 사람 코거든요. 근데 그런 배우이기 이전에 정호연 씨는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을 실제로 본 사람.
모델 패션쇼에서 실제로 본 사람, 패션쇼에서 본 사람. 나는 패션쇼 가서 여러 번 봤는데 진짜 패션쇼에서 모델을 보면요, 진짜 있잖아요. 정말 멋져요. 진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 있지? 예요, 진짜로. 깜짝 놀래요. 왜냐? 그 모델들은 자기의 얼굴을 좌우대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좌우대칭을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가 좌우대칭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바로 눈의 위치예요. 눈의 위치가 대략 어디쯤 있어야 되냐면요. 바로 머리 끝에서 턱 끝의 중간 정도. 여기에 눈이 있어야 최근 트렌드로 조금 더 예쁘장한 얼굴이다, 멋진 얼굴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래. 아닐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만약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눈이 만약에요 여기 달렸다고 쳐봐요. 이건 외계인이야. 무슨 말 하겠어요? 이건 이럴 수 없어. 무슨 말 하겠죠? 이건 안 돼. 그 다음 눈이 여기 달렸다고 쳐봐요. 무슨 말 하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하관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관이 높고 이마가 좁다. 무슨 말 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세련되고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예쁘다라고 하는 연예인 중에 뭐 김태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굴 분석을 하면 좌우 대칭에 눈이 머리에서 끝에 딱 중간 정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그냥 나를 대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의 얼굴. 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우선 여러분 머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내 머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난 머리가 진짜 커요. 옛날에 어느 학원에 다녔을 때 학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뭐 했냐면요, 머리 크기 대회를 했었거든요. 예? 머리를 이게 좌로 재가지고 누가 제일 머리가 큰가 했었는데 내가 1등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군대 갈 텐데, 여러분 군대 갈 수 있겠죠? 군대 가면 그래서 모자 주잖아요. 모자도 이게 치수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 군대에서 나오는 모자 중에 제일 큰 게 60호예요. 60호. 내가 60호예요. 머리 진짜 커요. 머리가 크면 어떤 효과가 있죠?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요, 나빠져요? 머리 크면 전체적인 비율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알죠? 더 사람이 키가 작아 보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긴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큰 머리가 더 커 보이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최대한 짧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을 짧게 하겠다고 빡빡 밀어버리면 그 뭐 스님이나 조폭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일부 남기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머리카락을 어떻게 남기느냐? 잘 봐요. 내 눈의 위치를 봐요. 내 눈으로부터 이게 이마까지가 이렇게 되죠. 이마까지가 이 정도죠. 그 다음에 눈으로부터 턱. 자, 나는 눈의 위치가 이게 위하고 아래가 어때요? 아래가 조금 더 길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떤 타입이냐면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예쁘고 잘생겨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더 길죠. 혹은 여기가 더 짧죠. 그래서 거기에 이걸 보완할 만큼 머리카락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착시가 생겨요.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눈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슷해 보이는 착시가 생겨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만약 더 길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더 길게 내버려두면 머리가 커 보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머리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짧게 하냐는 거죠. 어디까지 짧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비슷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도록 김선아가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 머리 좀 긴 건데 나는 머리카락을 김선아가 다 잘라주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김선아가 연애 때부터 20년 넘게 계속 내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드린 얘기는 김선아가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할 때 김선아는 그렇게 해서 내 머리를 잘라준다고요. 김선아는 미용사가 아니에요. 미용사가 아니고요. 그냥 나랑 연애할 때부터 재미로 잘랐다가 뭐 처음에 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뭐 쥐파먹고 막 이러다가 근데 뭐 남자가 뭐 머리 뭐 어떻게 하고 뭔 상관이야 하다가 김선아가 이제 계속 실력이 붙어가지고는 지금은 되게 잘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연이도 김선아가 살짝 잘라줄 때가 있고 막 하는데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나처럼 머리를 해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아니, 이게 잘났다 이게 아니고요. 자, 뭘 하라는 얘기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드릴 때 그게 안경이 됐건 헤어가 됐건 뭐 옷이 됐건 드릴 때 그 드리기 전에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석이 돼야 그 다음 드리는 것이 상승작용이 돼서 나의 경쟁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에스카기도 지금 여러분들 헤어가 완전 너무 다 똑같아서 해보는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뭐로 경쟁하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 실력으로 경쟁할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여기 있잖아? 그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뭐로 경쟁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여기 있으면요. 학교도 비슷한 데 가고요. 과도 비슷한 데 가요. 정말이에요. 다 상위권 대학 간다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결론적으로. 알겠어요? 그런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군 성공하고 누군 성공 안 할걸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누군 성공하게 될 거고요.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걸 뭐로 결정하냐고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 못하나. 그럼 뭐 누가 뭘로 결정하냐고요. 그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바로 attraction이에요. 매력. 왜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딱 봐도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 좋다 이럴 수 있고요. 남녀를 떠나서 그냥 누굴 딱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이럴 수 있고 누굴 딱 보면 어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누굴 딱 봤을 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매력이라고 하죠. 그 매력의 첫 번째가 바로 스타일링에서 오는데 그 옳은 스타일링을 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다? 연예인을 따라하고 TV를 보고 뭐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다? 나를 분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미용실에 가서 헤어를 고를 때도 그냥 에이 오늘은 왠지 파마를 해볼까? 뭐 오늘은 왠지 스트레이트를 해볼까? 이러지 말고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 있는 미용실 언니가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그거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내가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그게 공부를 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됐다. 자, 어쨌거나 어디가 더 클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자, 그거 다수결로 정해봅시다. 민주사회니까요. 자, 뭐가 잠깐만. P인이 더 크다. 중립. 나 갔다 해야 돼. 같다. 반전을 그다음에 노린다. 아웃이 더 크다. 그렇군요. 자, 어디가 크다? 바로 짜잔. 정배 쓸 거는 이렇게 됩니다. 표면 장르 이미 밖에 있는. 그러면 저것에 대해 왜 저렇게 되느냐 보다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갖다 세요. 오늘 너무 자. 진짜 너무 자서 내가 딴 얘기를 했네.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도 너무 자.